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정당별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당이 도입한 결선 투표가 실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당내 의견을 한데 모아 강한 후보를 뽑겠다는 결선 투표. 다자 경쟁에서 차순위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5월 9일 19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표 후보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늦으면 8일에 확정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몇몇 당이 도입한 결선 투표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투표를 진행해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4월 8일에 결선 투표를 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달 4일 투표를 거쳐 마찬가지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이틀 뒤 결선 투표를 갖습니다. 경선에서 결선 투표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진 속 세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971년 7대 대선에서 40대 기수론을 외치면서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입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1차 경선 투표에서 382표를 받아 421표를 받은 김영삼 후보에게 밀렸지만 2차 결선 투표에서 이철승 후보의 지지를 얻고 458표를 받아 410표의 김영삼 후보를 꺾고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최다 득표자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다자구도의 특정 후보가 절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을 때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면 누군가는 과반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후보는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유권자는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찍을 확률을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결선 투표를 거친 과반 득표자가 선거 이후에 조직 내에서 치유와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선 투표를 정치공학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꼽습니다.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덜 싫어하는 후보를 찍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된 표심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각 당은 본선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할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스스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정치 발전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 성숙한 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